안녕하십니까, 인수입니다. 목요일 명예들의 복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오면서 장이 무기력하죠. 무기력하고 지금 경계해야 될 불확실성이 지금 보이는 게 크게 보이는 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말로 미사고를 쓰면서 투자들을 안심시키고 괜찮아요, 뭐 이럴 때도 있겠죠.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듣기는 좋겠죠, 그죠? 근데 저의 스타일은 그렇지도 못하고 현실에 직시하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고 또 지금 좀 피해야 될 곳이 있죠. 그리고 오늘은 지금 이제 종합주가 코스피 지수 일단 코스닥 지수가 이제 저점을 내주고 내려왔는데 오늘 시황이 어떤 종목 전략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시황에 대해서 25분간 이야기를 종목까지 다 하다 보니까 매우 짧은 시간인데 함축적 이야기만 할 테니까 매일 제가 방송 연결을 최근에 2시 50분에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그 시간에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이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 시즌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변수가 있다면은 2분기에 나올 실적을 제가 소수 말고는 기대하지 마라 했잖아요. 지난주가 지난달에 보니까 경기주들 바닥치고 이제 갈 거다는 이야기 하신 분이 있는데 아직 경기주가 한국 스스로 바닥치고 갑니까? 큰 잘못 차트 보고 착각을 하고 있죠, 지금. 한국 스스로 경기 바닥치고 갈 수 있나요? 5천만 병밖에 안 되는데. 저 중국의 한 성보다 작은데 지금 면적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는 대외 환경하고 복합적으로 물려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왜 제가 안 좋게 보냐면 중국 경기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일단 심각하게 말했죠. 국가에서는 발표를 하지만 좀 믿지 말아야 했고 제가. 지금 오다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렇습니까 하고 저한테 눈을 동그랗게 물어보시는 분 계시던데 한 분이 실제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타나는 일본 불확실성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실체를 좀 알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대형주들이 실적의 발표 오늘 나온 거 보니까 현대모비스 같이 실적 좋아가지고 배팅하는 주가도 소수는 있다는 거죠. 기아차 현대차까지 잘 나오는데 그래도 주가는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좋죠. 일단 미국 SUV 시장 그래도 거기에서 텔루라이더 효과 때문에 기아차 현대모비스 장사를 나름대로 잘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갈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적 시전에 도르베가지고 대형주가 1, 2 또는 1, 2, 3가 나오면은 어떻게 하자? 한번 팔아주셔야 되는 거죠. 지난주 제가 하이닉스 반도체 어떻게 하자? 최대 8만 원, 7만 원 9천 원 가는데 이때 되면은 한번 팔고 기다려도 된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드렸죠. 지금 확인해야 될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게 제가 안전한 전략입니다. 물론 주가라는 거는 또 팔고 올라갈 수도 있고 사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같고. 장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특히 코스닥 시장은 왜 이러냐. 어떤 분은 휴가 가서 그렇습니다. 휴가 간다고 장이 이렇게 무기력하진 않거든요. 전반적으로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수급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계감이 있어가지고 꺾인 구간에 더 이렇게 가속도를 붙이는 거죠.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가 지난 7월 9일 저점을 내줬잖아요, 그죠? 7월 9일 저점을 내줬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보기에 모양이 매우 안 좋은 모양으로 변모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중 바닥을 탁 치고 돌아서야만이 되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뭔가 부족하죠? 이렇게 못 놓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일본 이슈 반응에 코스피, 코스닥이 반응하는데 지금 이제 두 가지 호황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냉철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호재는 뭡니까? 호재도 알고 악재도 있는데 호재는 지금 이제 미국이 이달 말에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50bp까지 할 수 있다는 거. 금리 인하하면서 경기 위축 국면을 유동성을 방출시켜 가지고 시장을 좀 견인해 보겠다. 요거는 하방 경직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방 배팅의 사유는 좀 힘들고요. 악재는 뭐예요? 지금 당장은 지금 일본, 대한국 수출 규제. 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이 지금 장기화됨에 따라서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이제 호악재인데, 그럼 악재가 클까, 호재가 클까를 구분해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악재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일본이
한국에 갑작스럽게 지난 7월 1일 판문점 회담 이후에 만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수출 규제 세 가지 품목, 일본에게 절대적 의존하는 반도체, 우리나라의 삼성이 차지하는 전체 경제 비중은 삼성전자하고 삼성생명을 합치면 전체 경제 한 30% 이상 차지한다 내가 보고 있어요.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 포지션을 합치면 그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왜 이 시점에 했는가? 우리가 뭐 처음에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크다. 아베라는 사람은 안보 이슈를 건드려 가지고 북한 재료 써먹고 이제 미국 때문에 못하니까 이제 남한을 우리 대한민국을 건드려 가지고 정권을 재창출하는 목적이 크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관점이 지배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가고 저도 좀 심층 분석을 해보고 여러 가지 정황 분석을 해보니까 꼭 그렇진 않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작동되었고 이 문제는 설마 일본이 그까지 가겠냐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의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한다는 거는 이제 적성국가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적대국가, 그죠? 화이트리스트를 이제 배제하면은 이제 한 1000여 개 품목, 네, 나중에 그보다 더 심한 조치가 내려지면은 뭐 10,000개도 넘어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략은 요걸 등에 업고 선거에 일단은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요거와 흡사한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일단은 그 결정의 제가 내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빠르면 26일 나오고 시행은 다음 달 하순으로 지금 보고 있죠. 만일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12척 배 무찔렀다 이야기부터 해서 거북선, 네, 그 다음에 과거에 구한말 이야기, 독립운동 이야기 하는데 그런 아주, 소위 말해서 가상의 이야기를 하지 말아요. 꿈 같은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거죠. 현실에 직시해, 투자자들은. 당장 조업이 중단되고 공장 라인이 스톱될 기업이 한국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 국산화에 정부가 지금 서두르고 있는데, 좋아요. 그래, 국산화 열풍이 불어서 빨리 대체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당장 세계 제1의 고퀄리티 최고 사양을 생산하는 데는 삼성전자가, 지금 수율이 오르지 않은 그 소재를 쓸 수 있나요? 억지로 쓸 수는 있습니다만 수율이 안 나오면은 세계 최고 사양을 못 만들죠. 디램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고 태풍 속에 차차네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일본이 저기 아마 압박하다가 한국이 또 변하면은 바뀔 거야 했는데 저의 판단은 그래요. 미국과 묵시적인 미국의 용인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하웨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칠판 됐고, 하웨이 제재가 들어올 때 영국 기업하고 일본은 하웨이 제재에 동참하죠. 스페인도 동참했었을 그때. 근데 한국 기업은 스탠스가 모호합니다. 모호할 수밖에 없죠. 현재 우리의 사정이 중국과 지난 25년, 30년간 밀월 관계에 서로 공생공존을 구하기 때문에 이거 떼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만약 화웨이제에 동참하면 한국은 그래서 국력이 작으면은 얻어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가 작으면은 더 큰 무서운 중국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생각 때문에 아무 소리를 못했죠.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을 제일 잘하는 일본인 교수입니다. 한국 모 대학 교수고 일본에서 한국말도 잘하죠 이분이. 근데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에게 묻고 있는 거지. 중국 편에 설래? 우리 편에 설래?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어느 편에서야 우리가 일 없습니까? 마치 구한말에 그 힘없는 조선을 가지고 여러 열강들이 서로 먹으려고 다퉜죠. 결국 일반에 넘어갔는데 일본에 넘어갔는데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죠. 카디즈 어저께 러시아 전폭기가 들어와가지고 한번 쇼를 하고 간 것도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이것이. 한미 동맹이 전 세계 제일 센 동맹이 한미 동맹입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한미 동맹을 이길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어떤 국가의 군대도. 그런데 빈틈이 남 들어와 본 거지. 그런데 지금 일본은 모호한 전략적 스탠스보다 확실하게 우리 편에 서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손해를 감내하더라도 이거는 손을 좀 봐주겠다. 이런 전략을 치밀하게 짜고 들어왔다고 보고 있고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공장도 소재 반입 못하게 하죠. 하지만 일본은 미국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의 소재 반입은 허용해 줄 겁니다. 불화수소, 플로린 폴리이미드,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삼성전자가 텍사스 오스틴에 공장이 있죠.
미국은 손해볼 게 없죠. 만일에 한국하고 중국의 진짜 중요한 차세대 모델의 핵심 램이 생산이 안 될 경우에는 오스틴 공장의 생산 라인을 캐파를 확대해 간다면 미국은 좋잖아요. 그죠? 고용도 확대되고 투자를 받으니까. 손해볼 게 없죠, 미국. 그래서 미국은 뭐 지금 뭐 관여하겠다 말을 하지만은 적극적으로 관여할 생각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아서 해결해라. 방치하는 거예요. 네? 일본은 지금 우리가 회담하자도 좀 회담 안 하죠? 지금 이대로 놔둔 거예요. WTO에 제소하면 뭐 희망이 보인다. 그거는 순진한 생각입니다. WTO는 이렇게 강제성이 없는 곳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생각보다는 심각하다.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그래서 제가 대신에 우리 하단에 지지력 있고 또 내일 되면 뭐 주가는 또 반등 줄 수 있죠. 지금 반등 준다는 거는 저 바이오 제약주 고점에 물린 사람이 아주 좀 심각한 이야기인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최근 거래했던 품목이 있다면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반등 줄 때는 반격이 가해지면은 현금 비중을 일단 늘려라. 큰 소낙비는 피해라.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주식을 하면서 저도 주식에 이제 제법 되죠.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의 수는 보지는 못했거든요. 네. 1차 대전이 일어난 이유가 뭐 서로 적대적으로 붙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우연찮게 일어난 겁니다. 각 지도자가 아주 극우적 성향이 강하고 국수적인 성향이 강한 지도자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뭐 지금 한국하고 중국, 한국하고 일본하고 불편한 관계 있을 때 한 청년이 로얄 패밀리를 총을 쏘아 죽이니까 거기에 분노해가지고 군대가 움직이자 전체적으로 그냥 와르륵 다 움직여가지고 전쟁이 나와가지고 당시에 뭐 1,000만 명 넘는 사상자가 났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상황들이 그 뭐 전쟁적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은 이제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한 데는 많이 좀 우리가 이게 허술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금리 인하의 모멘텀이 시장을 받아줘가지고 하란이 나오면은 또 2,500, 60 코스닥도 650 이하에는 반발이 붙겠죠. 반발이 붙는데 그것을 바닥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 자 이제 특징주를 좀 한 10여 분 만에 이야기는 드리겠습니다. 뭐 항상 강세 종목은 나오죠. 그리고 이슈가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실적보다는 이슈가 지배하는 장입니다. 이슈는 반영받은 이슈보다는 반영되지 않은 이슈고, 반영받은 이슈가 조정이 크면은 그 이슈 자체가 죽지 않았으면은 다시 주가는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은 분명히 있죠. 일단은 오늘 뭐 대응 중에서는 네이버가 금융 파이낸셜, 네이버 파이낸셜을 설립하겠다. 카카오가 원래 다음이었죠. 다음 카카오 합병이 카카오가 금융으로 공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이버가 수세 전략 쓰다가 우리도 한번 해보지 뭐. 두 회사 다 이게 온라인 모바일 고객들이 많죠. 두 회사 뭘 해도 제가 되는데 바보처럼 뒷춤치고 안 하다가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반대급부를 받았고 네이버가 단기급등을 했는데 카카오 또한 제가 상대적으로 미국 일본 제조업체가 아니니까 이런 제조업을 베팅하기보다는 비제조업을 시장이 이렇게 이슈가 나오면 베팅하려고 하죠. 최근에 게임주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시세가 부각되었다. 다만 카카오도 매물 소화되고 갈 가능성이 있죠. 전망치는 좋고. 아까 모비스는 이야기했고 삼성전자에 제가 지난주 OLED 관련주를 대적할 때 일단 강하면은 고생하신 분들 빠져나오라 했죠. 빠져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OLED는 2분기 실적이 는 안 좋은데 하반기 삼성전자하고 중국이 투자하면은 좋을 거야라는 if 가정을 갔기 때문에 가정으로 갔던 주가는 일단은 빼라 했죠. 27,000원 전은. 근데 삼성이 평택 공장 OLED 투자 대형 OLED죠. 이게 투자를 지금 상황을 너무 안 좋아가 연기를 해버렸죠. 지금 투자를 확대할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가도 좀 떨어졌죠. 그렇지만 일본 수혜, OLED 소재 수혜 때문에 하락이 멈춰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투자 연기 확대 이런 것들, 변수 있는 것들은 손을 대지 마세요. 다시 바닥 치고 가겠지. 차트 예쁘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OLED도 제가 일단은 이번 주는 차익을 챙겨냈는데, 52,000원 근방까지 갔는데, KMW. 이런 모양은 안 됐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지 못한 건 장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그래서 제가 일단 5만원대, 1, 2천 사이에 일단은 차익 매도했습니다. 이런 주식이 어디 있어요? 이 급락
변동성장에 8개를 다 주고 있죠. 예, 정말 멋진 주식이었습니다. 예, 8개를 준 거죠. 예, 그래서 다시 또 기회가 뭐 제가 5G도 올 것 같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일본의 추가 제재가 통신 장비의 핵심 뭐 칩이나 소재에 들어가는 부품을 한국에 수출을 규제한다. 만약 자동차 우리 스스로 지금 거의 부품 라인업 다 됐습니다만 현대모비스 만도가 하지만은 자동차 안에도 주요한 센스 그리고 차폐 자동차의 전자파 차단한 차폐 기술은 일본에 전량 수입하고 있어요. 관련주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이런 것들. 네. 앞으로는 일본 제재가 확대되었을 경우에 예, 어쨌든 간에 이제 국산화를 서둘러가 반사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반사이익 관련주들은 지금 어두운 장에서도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실적 일반형 종목군들, 네. 제가 지금 뭐 에코도 제가 참 좋게 봤는데 이번 주에 좀 3만 원대, 3만 천 사이 일단은 한번 현금하고 기다리라 했습니다. 바닥에 좀 팔고 싶은 자리가 아니죠. 근데 바닥에 산 걸 왜 제가 좀 주고 가라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장 분위기 안 좋고 수급이 망가지면은 멀쩡한 기업도 가만히 있는데 빰 때리고 한 대만 때리는 게 아니고 여러 대 때리고 가죠. 그런 걸 좀 피해라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네, 그거 뭐 참고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일본 제재 수혜주는 오늘 보니까 뭐 실전에서도 제가 뭐 다시 일어서서 4,100원대 투자를 해보니까 오늘 멋지게 뭐 20 몇 프로 올라갔죠. 모나미 같은 게 오늘 급등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국민들의 정서와 감정의 표현이에요. 들어온 놈들 하면서 예, 열받은 국민들이 이 모나미 불매운동 네, 관련주에 오늘 배팅이 확 몰아진 거죠. 1차 상승이 있었고 그죠? 매물 소화가 되는데 다시 뭐 좀 소화하지만은 2차 강세로 갈 가능성도 있겠죠. 다만 급등한 주식은 그 다음날 매물 소화는 해야 됩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제 보고 있고 반면에 지금 지난주까지 초강세로 나갔던 반도체 소자, 뭐 재료 관련주 1차 규제 대상에 있는 주가들이 예, 이번 주만큼은 맥을 못 추죠. 장 분위기도 워낙 약하니까. 근데 이들은 그래도 반등 주고 반격 줄 수 있는 모멘텀은 존재한다는 거죠. 005290 포토레지스 삼성전자가 A기업과 국산화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다죠. 일단은 상장기업 중 포토레지스는 이 하나밖에 없죠. 반응을 시도할 것 같고. 그래도 장 깨지더라도 이렇게 양봉으로 고가 매도 기회를 주죠. 후성은 지난주에 제가 잘 팔았는데 한번 실전에 재매수를 했는데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던 뭐 저순도는 액체 수소 액체는 솔브레인인데 그죠? 예. 근데 후성은 제가 보기에는 고순도급 예, 에칭가스 쪽 연료를 만든 회사죠. 그래서 이쪽도 일본의 제재 확대가 확정된다든지 아니면 분위기 자체가 좀 예, 강화돼 가지고 나온다면은 1차 강세 다음에 한 차례 반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편입했다면 고가 매도 기회는 있을 거라고 내가 봅니다. 화려한 비상이냐, 제한된 반등이냐, 요거만 우리 체크해야 되겠죠. MLCC는 어때요? 뭐 우리 통신장 PCB에 들어가는 MLCC 다층회로 기판도 중요한 소재를 일본에서 수입하죠. 그게 뭡니까? 대주전자 재료. 네, 오늘 보니까 20일까지 빠졌죠. 예, 이런 것들이 또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대안형으로 작동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나온 김에 제가 몇 가지 종목을 더 언급을 좀 드린다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100% 일본에 수입하면서 이번에 대체제로 움직인 같은 게 있는데 일단은 SNS텍 101490은 뭐 종목 공고하는 겁니다. 지금 뭐 사라 마라 하는 게 아니고요. SNS텍은 뭐냐 하면은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블랑크 마스크를 일본에 전량 수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SNS텍이 블랑크 마스크 국산화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상용화를 준비하는 기업이다. 아셔야 되겠고. 최근에 보니까 급등 다음에 주가가 쭉 밀어버렸는데, 예, 하지만 보니까 뭐 12 물량 청소한다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이 웨이브 일렉트로, 요거는 정착 공정에 반드시 들어가는 섀도우 마스크입니다. 섀도우 마스크, 이게 100% 지금 일본에 수입하죠. 네, 수입하는데 이것 국산화를 위해서 이 회사도 보니까 장장 8년을 준비한 회사더라고. 이 전주도금 방식 국산화가 성공할 수 있느냐. 국산화 성공한다면은 뭐 이거 보니까 삼성전자의 테스트를 받고 있더라고요.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뭐 차페 이야기했는데 차페는 지금 잉크테크예요. 네, 그거는 차페 그것도 전량 지금 일본에 수입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거 말고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로봇의 팔다리, 로봇 우리 4차 혁명도 방해하기 위해서 로봇에 들어가던 팔다리 감속기, 네, 이런 것들 일본에 전량 수입하거든요. 이런 거 대체품 만드는 회사라든지. 네. 지금은 이제 그런 일본의 압박이 전해질 때 당장 이제 국산의 열풍이 또다시 불 거라고 내가 보고 있어요. 그들 쪽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고. 이런 와중에, 네, N쪽에 있는 나라 중국이 압박하고 있고, 일본은 빨리 노선을 정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압박하고 있고, 양쪽에 끼어가지고 어두운데 오늘 또 북한은 여기에다가 지금, 예, 싱가포르 회담의 약속을 미국이 어겼다 이래가지고 영해상에서 발사기 때문에 그냥 자동, 시험 발사입니다. 예, 영해상 5월달과 비슷하게 2발을 발사했습니다. 우리 주는 쌀도 안 받겠다고, 우리 훈련한다고. 우리 지금 사면 초과에 한국 경제호가 지금 놓여져 있는 사태입니다. 예. 사면 초과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경제적인 어떤 변수 때문에 주가가 빠지기보다는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본에 배치해야 될 사드를 박근혜 정부 때 전격적으로 성주에다 배치했죠. 그때부터 우리는 중국과 지정학적 리스크에 말려 들어가지고 소비재가 개판돼 버렸죠. 엄청난 손해를 받았고. 네. 중국과 거래 때문에 근데 미국이 중국을 지금 압박하는 게 이거 하나의 대전략이라 했잖아요. 그죠? 이 전략에 네. 일본은 미국 편을 서는데 한국은 모호하다. 정체성을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편을 써야 될지 나중에 차기 영웅이 하나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네. 좋게 볼 수가 없네요. 2050이 넘어진 반등을 또 줄 건데, 네. 일단은 제가 불확실성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 이후에도 종목장이 나고 이슈가 지배하는 종목은 터질 거라고 보는데, 네. 당분간 장세는 좀 어려울 것이다. 어렵다는 것은 수급과 심리가 꺾여가지고 초과 조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초과 조정이 나오면 또 반발이 붙겠죠? 네, 반발이 붙는데 지금 계속 제가 보기에는 지역적인 반발 매수세 이슈 종목들이 움직이는 장이지 장이 언제쯤 경기가 바닥치고 주가가 멋지게 가겠습니까? 이런 큰 두 가지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지금 구간이라는 걸 잘 참고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경협주도 오늘 밀려서나 크게는 안 밀리는 거는 이제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8월 달이 넘어가야만 경협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답보 상태에 끌리는 장이다는 말씀드리겠고. 끝으로 투자 전략은 이 일본의 그 제재 조치 현실화 가능성을 제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투자자로서 대비해야 됩니다. 왜? 투자자가 불확실성을 제일 먼저 한 몸에 받아서 안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업에 사업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자영업자들이 받겠죠? 투자자들이 가장 예민한 곳에 있다는 여러분들, 제 1전선에 계신 분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 거다 말씀드리고, 상승 반등이 또 나오고 또 주말 또 나올 수도 있죠. 다음 주도. 예, 금리 인하 이슈 기대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현금 비중을 늘려야 돼요. 왜 미국 시장은 신고가인데 우리 시장은 신저가일까요? 부럽지만은 전혀 관계없어요. 우리 미국 경기하고. 우리는 중국 경기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진 지난 30년의 죗값을 치르고 있다는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 제재 조치 반사이익 확대 시에는 관련주들, 이슈들, 불매운동주들은 시장의 대안이 될 거라는 거 끝까지 말씀을 드리고 대단히 어려운 장이고 불확실한 점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으니 네, 경계 눈초리를 놓지 마시고 네, 현실의 직각에서 투자를 좀 하신다는 마음, 냉철한 마음으로 좀 대처하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